당신은 맨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혹시 이런 말 배우자에게 하고 계신가요? 결혼 생활 30년, 40년, 50년. 처음엔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다투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하게 지내고 아침에 눈 떠도 인사 없이 밥 먹을 때도 대화 없이 저녁이 되어도 각자 텔레비전만 보고 우리가 왜 결혼했지? 이렇게 살 바엔 혼자가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드시나요? 오늘은 200년 전 18년간 아내와 떨어져 살면서 부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노년까지 행복할 수 있다. 1801년 정약용 선생 40살의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면서 아내 홍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그동안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내가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밤에 잠들 때는 아내가 이불을 정성껏 깔아주었고 추울 때는 아내가 옷을 챙겨주었고 아플 때는 아내가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모두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원래 이런 거지.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가면서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몇 년만 참으면 되겠지. 편지로 소식이나 주고받으면 되겠지. 곧 풀려나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아내가 없고 차를 내줄 사람도 없고 밤에 잠들어도 아내가 없고 이불을 깔아줄 사람도 없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외로워했습니다. 추워도 옷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해준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아내의 소중함을 몰랐다. 아침에 차를 내주는 것, 밤에 이불을 깔아주는 것, 식사를 준비해주는 것, 옷을 손질해주는 것,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떨어져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아내가 얼마나 나를 돌봐왔는지, 아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안다. 너무 늦었다. 왜 함께 있을 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함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함께 있을 때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후회된다. 유배 3년째 되던 해 선생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떨어져 있으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운지, 당신이 내준 차 한 잔이 얼마나 그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면 당신을 더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아끼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배우자와 함께 계신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나요?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은 부부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하면 아무리 좋았던 부부 관계도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말.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버는데, 친구 아내는 집안일도 잘하는데, 누구네 남편은 착한데, 누구네 아내는 예쁜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비교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마음이 아프다. 부부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 대신 다른 사람과 살면 되지. 비교는 사랑을 죽이는 독약이다. 절대 비교하지 마라. 둘째, 과거를 들춰내는 말. 당신 그때도 그랬잖아. 몇 년 전 그 일 기억나? 당신은 맨날 그래. 또 시작이네. 당신은 변하지 않아. 이런 과거를 들춰내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싸움에서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춰내면 상대는 아, 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변하려는 의지도 사라진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지금을 봐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면 격려해라.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셋째, 가족을 욕하는 말. 당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당신 아버지도 그랬잖아.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 그래. 당신 동생은 정말 이상해. 당신 가족은 왜 그래? 이런 가족을 욕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을 욕하는 것은 배우자의 뿌리를 욕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속상해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를 욕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다. 가족은 배우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욕하는 것은 배우자를 욕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 배우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가족을 욕하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욕하네. 나의 뿌리를 부정하네. 이런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절대 가족을 욕하지 마라. 넷째, 이혼을 운운하는 말. 그럼 이혼할래? 이혼하자. 이렇게 살 바엔 헤어지자.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이혼을 운운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입에 담는 순간 부부관계는 금이 간다. 설령 농담이라 해도, 설령 화가 나서 한 말이라 해도 이혼이라는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나와 헤어지고 싶구나.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불안감을 심어준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다. 한 몸이 된 사람이다. 이혼을 입에 담지 마라. 화가 나도, 속상해도, 답답해도 이혼 이야기만은 하지 마라. 다섯째, 무시하는 말.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말은 듣지도 않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무시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는 사랑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배우자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시당하는 사람은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 배우자가 말을 할 때 눈을 마주보고 집중해서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 당신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의 기본이다. 여섯째, 인신공격하는 말. 당신은 능력이 없어. 당신은 게으르기만 해. 당신은 멍청해. 당신은 못생겼어. 당신은 쓸모없어. 이런 인신공격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프다.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는다. 배우자를 공격하면 배우자는 자존감을 잃는다. 자존감을 잃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
절대 인신공격하지 마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말들 배우자에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끊으세요.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부 사이에 꼭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들을 자주 하면 아무리 나빴던 부부 관계도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고맙다는 말. 선생은 아내에게 늘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돌봐주어서, 당신이 집안을 지켜주어서, 당신이 나를 기다려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고맙게 잘 잤어요. 밥을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옷을 개켜주면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해라. 배우자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도 기쁘고 나도 행복해진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둘째, 미안하다는 말. 선생은 편지에 자주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유배 와서 당신을 혼자 두고 아이들 키우는 짐을 당신 혼자 지게 하고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싸움 후에 가장 필요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다. 누가 잘못했든 누가 먼저 시작했든 한 명이라도 먼저 미안하다 말하면 싸움은 끝난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진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먼저 사과하라.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셋째, 사랑한다는 말. 선생은 편지마다 꼭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말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20년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한다는 말이 더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했지만 나이 들면 확실하게 말로 표현해야 한다. 사랑한다. 이 세 글자가 부부를 젊게 만든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잠들기 전에 사랑해요 라고 말하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넷째, 수고했다는 말. 선생은 늘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집안일도 일이고 돈 버는 것도 일이다. 아이 키우는 것도 일이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일이다. 모두 힘든 일이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해라.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피로를 풀어준다.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면 서로 존중하게 된다. 다섯째, 당신이 최고라는 말.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입니다. 세상 어떤 여자와 비교해도 당신이 가장 훌륭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해라.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의 남편 아내예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해라. 그러면 정말로 최고의 배우자가 된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된다. 최고라고 말하면 최고가 된다. 여섯째, 믿는다는 말.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는가?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 믿음이 용기를 준다. 서로를 믿는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하셨나요? 오늘 저녁 꼭 말해보세요. 정약용 선생은 부부가 평생 잘 사는 비결로 존중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주인과 종이 아니다. 서로 평등한 동반자다. 서로를 존중해야 행복할 수 있다. 첫째, 의견을 존중하라. 선생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편지로 물으셨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찬성하면 하고 당신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배우자와 상의해라. 혼자 결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지 마라.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면 배우자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라. 그것이 존중이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마찬가지다. 저녁에 뭐 먹을까요? 주말에 뭐 할까요? 이거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 함께 결정하면 함께 책임지고 함께 행복해진다. 둘째, 시간을 존중하라. 선생은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도 만나고 쉬기도 하고 싶은 일도 하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 만나는 시간, 취미 생활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시간을 존중해라. 어디가? 누구 만나? 언제 와? 이렇게 감시하지 마라.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배우자가 친구 만나러 갈 때 기쁘게 보내주고, 배우자가 취미 생활할 때 응원해주고, 배우자가 쉬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마라. 그것이 존중이다. 셋째, 감정을 존중하라.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슬퍼하는 것, 당신이 화내는 것, 당신이 외로워하는 것 모두 이해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당신 편입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 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화나게 했어? 물어보라. 배우자가 슬퍼하면 그게 뭐 대수야? 라고 하지 말고 많이 슬프구나. 공감해라. 배우자가 불안해하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 말고 불안하구나, 내가 있잖아. 위로해라.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라. 감정을 존중하면 배우자는 이해받는다고 느낀다. 이해받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진다. 넷째, 개성을 존중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마라. 당신은 왜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똑같은 사람과 사는 것은 재미없다. 다른 점이 있기에 흥미롭고 즐겁다. 배우자가 나와 다르다고 고치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다섯째, 과거를 존중하라.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도 나를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고, 나에게도 당신을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합시다.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의 과거를 질투하지 마라.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친구가 있고 과거의 추억이 있다. 그것을 존중해라. 그 친구 만나지 마. 그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마라.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를 행복하게 만든다. 과거를 부정하면
현재도 부정하게 된다. 과거를 존중해라. 여러분은 배우자를 존중하고 계신가요? 존중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부 사이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사는 사람이다. 평생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용서하지 못하면 함께 살 수 없다. 용서는 부부 생활의 필수다. 첫째, 작은 잘못은 즉시 용서하라. 선생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실수한 것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잘못을 쌓아두지 마라. 그때그때 용서하고 넘어가라. 이번엔 참자.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 말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용서해.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해라.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르다. 참으면 쌓이지만 용서하면 사라진다. 참은 것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용서한 것은 영원히 사라진다. 즉시 용서해라. 둘째, 큰 잘못도 결국은 용서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장 용서하기는 어렵다. 화도 나고 상처도 깊고 배신감도 크다. 하지만 결국은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괴롭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천천히 조금씩 용서하라.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셋째,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라. 선생은 편지에 자주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하라.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도 잘못했잖아? 나만 사과해? 이렇게 버티지 마라.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진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 넷째, 완전히 용서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고도 계속 들춰내면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다.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게 된다. 용서했으면 완전히 잊어버려라. 다시는 그 일을 입에 담지 마라. 싸울 때도, 화날 때도, 속상할 때도 용서한 일은 절대 들춰내지 마라. 완전한 용서만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다섯째, 용서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매일 서로에게 작은 상처를 준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표정 하나에, 태도 하나에 상처받을 수 있다. 그때마다 용서하라. 용서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용서하며 살자.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모두 용서하고 있자. 이렇게 다짐하라. 그러면 부부관계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일을 붙들고 있나요? 놓아주세요. 용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편지마다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키워주어서, 당신이 집을 지켜주어서, 당신이 나를 기다려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말이다. 첫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아침에 밥을 차려주면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옷을 개켜주면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말 한마디 건네주면 고마워요, 위로가 돼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라.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도 기쁘고 나도 행복해진다. 둘째, 배우자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함께 늙어가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다.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라. 셋째, 과거에도 감사하라.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것,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것, 아이들을 함께 키운 것, 부모님을 함께 모신 것, 가난을 함께 이겨낸 것,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라. 당신과 함께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 과거에 감사하면 현재가 더 소중해진다. 넷째, 미래에도 감사하라.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100년해로 합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이 부부에게 희망을 준다. 다섯째, 매일 감사를 표현하라.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일어나서 감사해요.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도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하라. 매일 감사하면 매일 행복해진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말해보세요. 정약용 선생은 부부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18년 동안 아내와 편지로만 대화했지만 그 편지들을 보면 얼마나 진심으로 소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대화하라. 선생은 가능한 한 자주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매일 대화해야 한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어라. 오늘 어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기분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라. 대화가 끊기면 마음도 멀어진다. 매일 대화하면 매일 가까워진다. 둘째, 경청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라. 텔레비전 보면서 듣지 말고, 신문 읽으면서 듣지 말고, 휴대폰 보면서 듣지 말고, 눈을 마주보며 집중해서 들어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네. 반응하라. 경청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셋째, 공감하라. 배우자가 힘든 일을 말하면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지 말고 정말 힘들었겠다. 공감해라. 배우자가 기쁜 일을 말하면 그게 뭐가 대수야? 라고 하지 말고 정말 잘 됐다. 함께 기뻐해라. 배우자가 걱정을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지 말고 걱정되겠다. 내가 있잖아. 위로해라. 공감이 마음을 통하게 한다. 넷째, 솔직하게 말하라. 속마음을 숨기지 마라. 불편한 것, 속상한 것, 걱정되는 것 솔직하게 말하라. 단 상처 주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 제가 불편해요. 이런 말은 듣기 속상해요. 이런 게 걱정돼요. 이렇게 말하라. 솔직한 대화가 신뢰를 만든다. 숨기면 오해가 생긴다. 다섯째, 긍정적으로 말하라.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 불평보다 감사를, 비난보다 칭찬을, 걱정보다 격려를, 후회보다 희망을. 긍정적인 말이 관계를 밝게 만든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우리 잘 될 거예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은 배우자와 대화하고 계신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 없이 지내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대화하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하지 말아야 할 말 끊기. 비교하는 말, 과거 들춰내는 말, 가족 욕하는 말, 이혼 운운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인신공격하는 말, 이런 말들 절대 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3초만 참으세요. 그럼 안 나옵니다. 2. 해야 할 말하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믿어요. 이런 말들 매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만 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3. 존중하기.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간을 존중하고, 감정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과거를 존중하세요. 존중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4. 용서하기. 작은 잘못은 즉시 용서하고, 큰 잘못도 결국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완전히 용서하고, 용서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용서는 부부 생활의 필수입니다. 5. 감사하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배우자의 존재에 감사하고,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에 감사하고, 매일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6. 대화하기. 매일 대화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대화는 부부의 생명줄입니다. 7. 함께 시간 보내기.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함께 늙어가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 노년까지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 아내를 만났을 때 그냥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배우자를 껴안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쑥스러우시다고요? 부끄러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한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배우자와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건강하고 후회 없는 삶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